자, 오늘은 인텔 실적하고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 메이커 실적 리뷰를 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로크 관련된 실적 리뷰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텔 관련된 실적 볼까요? 자, 인텔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자, 매출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요. 그쵸? 12.13을 예상했는데 12.9빌런이 나왔고, EPS 이익도 13센트가 나왔어요. 예상치는 손실 나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3센트. 그리고 가이던스도 꽤 높게 줬어요. 12.9에서 13.9빌런 사이로 줬는데 예상치는 13.2빌런이에요. 그래서 12.9하고 13.9의 중간값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계산해보면 13.45빌런 정도 되겠죠. 13.4? 13.4빌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값인 13.4만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월가 예상치보다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르고 더 올랐어. 근데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에는 보통 뭐가 들어 있습니까? 숏 커버링이 여기에 일단은 처음에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공매도 치는 애들이 실적이 이번에도 잘 안 나와서 폭락하겠지.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6개월로 볼까요?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꺼지겠지. 라는 공매도 세력 애들이 숏 쳤다가 의외에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그냥 숏 커버링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적 내용을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매출, 이익, 그 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걸 보면서 괜찮네 하면서 어닝 콜이 이제 들어가니까 더 올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 세그먼트가 전체로 봤을 때 5개 세그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팅이 일단 첫 번째고, 그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 역신장하는 모습 보였고, 데이터 센터와 AI 이쪽은 마이너스 15% 역신장, 네트워크와 엣지 마이너스 38%. 다 역신장인데 뭐가 이렇게 잘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컴퓨팅은 예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예상보다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6.8빌런 달러를 할까요? 6.8빌런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6.1빌런이었어요. 6.1빌런. 그래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2%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컴퓨팅은 PC 쪽이거든요. PC? 컴퓨터 쪽이기 때문에 PC는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PC 마켓이 바닥을 다 다졌나? 이제 완전히 바닥 쳤나?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 컴퓨팅이 이렇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하고 AI, 요거는 마이너스 15%. 여기는, 예상보다 괜찮게, 예상보다. 왜냐면은 여기가 4빌런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는 몇이었더라? 76빌런이었어요. 76빌런인데, 뭐 예상보다는 잘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해도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뭐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네트워크하고 엣지 이쪽이 한 마이너스 38% 전년 대비.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크게 막 개선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슈팅을 하게 된 원인에는 뭐 숏 커버링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았어요. 매우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오면은 다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 EPS가 지금 13센트 나온 걸 보면은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양전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와한 겁니다. 와한 거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은 인텔이 뭘 했습니까? 커스트 커팅, 비용 절감을 했어요. 뭐 했죠? 첫 번째 그 공장 리스트럭처링, 공장을 다시 이제 그 제조 공정을 싹 바꾸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배당 컷했죠. 배당 얼마나 줄였었죠? 기억하세요? 자, 주주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주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 깎았어요? 배당을 65% 깎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했죠? 인원 구조 조정, 레이오프, 레이오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CEO, 사장보. 기본 연봉 컷.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략 커스트 커팅을 통해서 대략 얼마나 절감했느냐, 대략 한 3빌리언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절감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EPS에 그대로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계속 EPS가 마이너스가 매 분기 나오다가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계속 나오다가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인텔의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아닌가? 라는, 그쵸, 라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턴어라운드의 시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는지는 다음 분기하고 다다음 분기 실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속성이 있는지를 꼭 짚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은 항상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그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 분기에 계속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럼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번 분기만 이렇게 잘 나온 것 같다. 다음 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나중에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분기에도 플러스 EPS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가 더 슈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아쉬워하고, 그 주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런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PC 시장의 바닥이 이제 끝났나? 라는 기대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닝콜에서 CEO가 이런 얘기예요. 다음 분기 Q3죠. Q3 분기에는 서버용 CPU 매출이 둔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뭐에 대비 기존 일반 CPU 대비.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약간 부담되는 이야기 비중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텔한테는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가 있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그 프로세서 중에 3나노밀인가? 이거 CPU를 2024년도에서 2024년도, 2025년도쯤에는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인텔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생산이었죠, 생산. 생산과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제때 투자를 안 해서 기술적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 도태됐다는 거. 그게 인텔 주가가 쭉쭉쭉쭉쭉 빠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부터야? 이때부터 쭉쭉쭉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인텔은 일단은 이게 턴어라운드인지 아닌지는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오늘 나온 실적과 가이던스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드 얘기할게요. 포드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자, 포드 매출이 42.43 빌리언 나왔고 예상치는 40.38이었어요. 자, EPS 이익은 72센트였지만은 예상치는 55센트였어요. 이것도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9에서 11빌리언에서 11에서 12빌리언으로 올렸어요.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황 하고 슈팅을 했습니다. 이런 슈팅이라고 하죠. 슈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커머셜 산업용 자동차는 매출이 2.39 빌리언 나오고 아이스가 뭐죠? 내연 기관차 2.3 빌리언. 여기에 저게 들어가겠죠? F-150가 들어가겠죠, 여기. F-150. 얘네 대표 주자니까. 대신에 전기차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빌리언 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EV 쪽이 생각보다 조금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쭉 빠지게 된 원인,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오늘님 안녕하세요. PK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왜 빠졌느냐?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EV에 대한 아웃룩, 예상. 아웃룩은 EV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slower란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언제 대비해서 3개월 전 대비 3개월 전보다도 지금 와서 보니까 EV 시장 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푹 꺼진 거야. 거기다가 이런 얘기해요. EV 관련돼서 EV 비즈니스에서
2023년도에 대략 4.5 빌리언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3개월 전에 마이너스 3.0 빌리언 손실을 예상했었음. 그 무슨 얘기입니까? 2023년도 손실이 3개월 전보다도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올해 한 3빌리언 정도 손해가 날 것 같다.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근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아니다. 올해 마이너스 4.5 빌리언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EV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 포드 CEO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전체 전기차 섹터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올 한 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GM 모든 전기차 섹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올 연초부터 계속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그 가격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이 실은 생산량보다는 그렇죠. 그거를 소비해주는 소비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 포드 CEO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을 알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CEO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EV 램프업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4년도까지 연 60만 대씩 우리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2023년까지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였는데 그게 1년 늦춰진 거예요. 그만큼 EV 관련된 램프업 대량 생산이 생각보다 쉽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EV 프라이싱, 전기차 관련된 가격에 대한 압박 가중. 2개월 전보다도 그래서 EV 섹터 쪽에 지금 테슬라, 포드, GM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이 가격 압박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전기차가 엄청나게 시장을 잠식할 거고 이제 EV가 엄청나게 잘 될 거다. 이제 모든 차들이 빨리 EV로 다 가갖고 내연 기관차는 이제 망한 거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막 희망회로 돌리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EV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내연 기관차 매출이 아직도 강합니다. 아직도 강해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굳건한 걸 보면은 이 포드나 GM 이런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과연 EV 쪽에 공격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물론 계속 투자는 하겠지만은 이 내연 기관차 마켓도 지금 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5 빌리언 손실이 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게 2022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예요. 2배. 2배 손실이 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대략 한 2.1 빌리언 정도 손실이 났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조금 너무 오래 했나요? 더 할까요? 더 해드리죠, 뭐. 자, 로쿠가 실적 발표하고 확 올랐어요. 8.6%. 로쿠 주주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없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로쿠를 보면은, 자, 매출 레베뉴 874밀리언이 나왔고 예상치 773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EPS 이익도 76센트 마이너스 76센트. 근데 예상치는 마이너스 1불 26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손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예상치는 810밀리언인데 815밀리언을 가이던스를 내놨으면 좋죠. 그 다음에 AU가 뭐예요? 활동하는 유저들, 액티브 유저예요. 이것도 예상치가 72.8밀리언이었는데 73.5밀리언. 그러니까 얼마예요? 7,350만 명. 그렇죠? 예상치는 7,280만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높고. 근데 대신 ARPU가 조금 떨어졌어요. ARPU가 뭐죠? Average Revenue per User. 유저당 평균 매출이에요. 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7%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그 CEO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애드예요. 광고. 광고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CEO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광고 마켓이 플랫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광고 시장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북 메타가 얘기했던 거, 메타에선 무슨 얘기했었죠? 광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상황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CEO들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 메타가 광고 시장에 대해서 좋아진다가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는 개선이 된 분위기다, 환경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은 그 로쿠 CEO가 얘기한 광고 시장 마켓이 그렇게 막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막 광고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알파벳 실적 때도 그런 뉘앙스로 이 광고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 광고 마켓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얘네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스트리밍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스트리밍 시간이 25.1 빌리언 시간이 달성이 됐대요. 그거는 전년 대비 플러스 4.4 빌리언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20%? 20% 정도? 그렇죠. 신장하는 모습 보인 거죠. 그래서 로쿠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오른 걸 보면 이것도 숏 커버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뤘던 인텔, 포드, 로쿠 실적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았으면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뭐 구독해 주시면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